안녕하세요. 열린 수신함의 김수신입니다. 오늘 주제는 쌍꺼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면 어떻게 잘해야죠. 크기를 어떤 쪽으로 하느냐, 작게 즉 크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매몰법 절개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이 쌍꺼풀에 대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실패하지 않는 쌍꺼풀 수술, 이제 첫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이제 쌍꺼풀 수술하는 거는 동료 그룹이 바뀔 때 하는 게 좋습니다. 피어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같이 3년째 했던 친구들이 대학 가면 다 뿔뿔이 헤어져서 다른 새로운 집단과 만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체적으로는 여자가 의학적으로 한 16세 되면 거진 성숙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18세, 여자는 16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투표권이 대통령을 뽑거나 누구 뽑는 일들 18살부터 뽑게 되어 있죠. 자우지는 18세 되면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나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 이제 자기들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미적인 감각, 몸은 컸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쌍꺼풀 크게 했다가 2, 3년 지나서 이건 너무한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미적 감각이 성숙될 때까지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다고 하는 것은 쌍꺼풀을 수술을 해도 쌍꺼풀이 거진 안 보이게 해도 쌍꺼풀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즉 가장 조그만 쌍꺼풀, 속쌍꺼풀 같이 하더라도 눈은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있고요. 눈썹 치켜뜨는 습관이 고쳐져서 눈하고 눈썹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이마의 주름도 좀 지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한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작은 쌍꺼풀을 만들자. 그리고 그 다음에 크게 만들기는 훨씬 쉽죠. 몇 년 더 지나면서 거기에 적응되고 남들도 이 사람 얼굴에 익숙해진 다음에 조금 물론 쌍꺼풀이 1mm가 커지고 적어지는 것도 인상에서 크게 좌우가 되죠. 하지만은 제일 큰 거는 없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조그맣게 만드는 걸 저는 권하고 있고요. 안전하게 하라는 거죠. 하지만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자기가 이제 확실히 찬 사람들 있잖아요. 일진 학생들처럼 백바지 백구도 입고 다녀도 괜찮은 친구들, 쌍꺼풀 내가 평생 원해왔으니까 화끈하게 해보고 싶다. 할 수도 있겠죠. 또 해도 고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작게 쌍꺼풀을 만들어도 수술 직후에 한 3개월, 6개월 동안은 꽤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주위 친구들이나 또 옆에 사람들이 말하면 상처를 받기가 쉬워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죠.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굉장히 신경을 쓰죠.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 적게 하는 게 안전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경우에 굉장히 너무 많은 분들이 많죠. 그분들 쌍꺼풀 수술 하지 마세요. 특히 이제 광우병 걸릴까봐 걱정하는 분들 쌍꺼풀 수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걱정 많아서 어떻게 수술합니까? 하고 나서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왜 광우병 이야기냐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아주 걸릴 확률이 드물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한 명도 걸린 적이 없는 병입니다. 의사들도 본 적이 없는 병입니다. 저도 배워본 적이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아주 광화문이 메어졌죠. 걱정들이 돼서. 그러니까 쌍꺼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위안답시고 그거 조금 짝짝인데 그거 제대로 된 거야? 하고 걱정하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죠. 이게 잘못됐나 그러고. 그래서 제가 쌍꺼풀 수술할 때 첫 번째 하는 말은 항상 그렇습니다. 똑같이 XXX. 그건 뭐냐? 오른쪽 왼쪽을 내가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똑같이라는 말은 말에만 있지 똑같은 게 없습니다. 형제도 똑같은 거 없고요. 오른손 왼손 똑같은 거 없고요. 오른손 글씨 쓰지 왼손 글씨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세히 쳐다보면서 오른쪽 왼쪽을 보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차이가 없는 것이 비정상이죠. 근데 오른쪽 왼쪽 짝짝이다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짝재기는 정상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쌍꺼풀술을 하십시오. 그게 이제 가장 쌍꺼풀술에서 작게 하고 웬만한 짝재기는 80점, 학교 가서 꼭 100점 맞아야 됩니까? 85점, 90점도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 되는 정도에 비슷하면은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오른쪽 왼쪽 항상 다르고 눈 뜨는 힘도 다르고요. 피부의 늘어짐도 다르고요. 두꺼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미적인 감각의 성숙도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절개법 아니야 매몰법이냐. 지정곡을 불러주는 분들도 계세요. 난 매몰법을 하겠다. 난 절개법을 하겠다. 뭘 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쌍꺼풀이 예쁘게 있는 사람은 쌍꺼풀 수술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조건입니다. 눈이 얇은 사람이 절개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눈이 얇은 사람, 피곤하면 쌍꺼풀 싹 찌고 하는 사람을 절개법으로 수술한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퉁퉁한 사람을 매몰법을 한다. 제가 맨 처음에 매몰법을 시작할 때 퉁퉁한 사람도 다 매몰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풀리는 율이 한 7, 80% 이상 됐었습니다. 그래서 매몰법, 절개법을 나눠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퉁퉁한 사람은 매몰법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100명의 쌍꺼풀이 없는 사람에서 한 10명 정도는 굉장히 퉁퉁해요. 웃으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절개법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왜? 조건이 너무 퉁퉁하기 때문에. 또 피곤하면 쌍꺼풀이 싹 잡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쌍꺼풀 문선의 한 10%는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얇은 눈, 또 줄이 선이 살짝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매몰법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 매몰법을 할 수 있고 절개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얇을수록 한 번에 성공할 확률이 많은 것이고요. 두꺼울수록 매몰법으로 하면 풀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매몰법, 절개법을 본인들이 결정해서 지정곡을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의사와 상의해서 그 본인이 가지는 조건이 어느 게 좀 더 적합할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얇은 사람들은 물론 매몰법이지만 퉁퉁한 사람들은 좀 더 확실하게 변화시키고 싶다면 절개법을 하는 것이고요. 혹시 조금 풀려도 나중에 다시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매몰법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개법을 하면은 붓기가 오래가고 매몰법은 금방 낫는다고. 그렇죠. 왜? 매몰법 몇 번에 찝는 거니까 빨리 낫죠. 그 사람이 조건이 그러니까요. 절개법은 퉁퉁한 사람이니까 째고 해야 되고, 째고 하면은 붓기도 오래가고 나는 것도 오래갑니다. 집에서 마치 페인트만 칠하면 며칠 내에 끝나죠. 근데 조건이 페인트 칠해야 될 게 아니고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거면 다시 부시고 짓는 다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매몰법과 절개법도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